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매일 하고 있는 운동이 오히려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운동은 무조건 좋다는 말을 우리 평생 들어왔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서는 운동 때문에 실려오는 어르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만 해도 3분의 환자를 보았습니다. 한 분은 새벽 등산을 하시다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고, 또 한 분은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다가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오셨습니다. 마지막 한 분은 수영장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물에 빠져서 겨우 살아나셨습니다. 이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평생 운동을 꾸준히 해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도 젊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동을 하셨던 거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어떤 운동이 70세 이후에 특히 위험한지, 왜 그런지에 대한 명확한 의학적 이유, 그리고 대신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아실 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20년 넘게 쓰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 힘이 떨어지고 부품이 낡아지고 브레이크 반응이 현저히 느려집니다. 그 상태에서 고속도로를 시속 150km로 달린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몸도 정확히 똑같습니다. 70세 이후에는 아무리 평생 건강하게 살아왔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생물학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먼저 심장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0대에는 1분에 5리터의 피를 힘차게 내보냈지만 70세 이후에는 3리터 남짓밖에 안 됩니다. 이것은 심장 근육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최대 심박수도 나이와 함께 줄어들어서 150회만 넘어가도 위험 신호가 켜집니다. 그리고 심장 판막도 딱딱해져서 피가 역류하거나 제대로 흐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심박수가 올라가면 심장이 감당하지 못하고 멈춰버릴 수 있습니다. 혈관 상태는 어떨까요? 젊었을 때는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점점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호수처럼 말이지요. 거기에 콜레스테롤과 칼슘이 쌓여서 기름때 같은 플라크가 혈관벽에 끼게 됩니다. 무릎 연골을 한번 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5mm 두께로 쿠션 역할을 톡톡히 해줬지만 70세가 되면 12mm로 줄어듭니다. 마치 두꺼운 매트리스가 얇은 방석이 된 것과 같지요. 이렇게 얇아진 연골에 큰 충격이 가해지면 쉽게 찢어지거나 완전히 닳아서 없어집니다. 한번 손상된 연골은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뼈의 변화도 심각합니다. 골밀도가 매년 12%씩 감소해서 70세가 되면 젊었을 때의 70%밖에 안 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합니다. 3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들다가 70세 이후에는 매년 23%씩 빠르게 감소합니다. 다리 근육은 더욱 빨리 줄어들어서 걷기도 힘들어지고 균형을 잡기 어려워집니다. 균형 감각과 반사 신경도 현저히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는 0.2초 만에 반응했던 것이 70세 이후에는 0.5초 이상 걸립니다. 이 0.3초의 차이가 낙상사고로 이어집니다. 시력과 청력도 함께 떨어져서 주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어지럼증이나 현기증도 자주 발생해서 갑자기 쓰러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런 모든 변화가 종합적으로 일어나는 상태에서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운동하면 그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를 보면서 특히 70세 이후엔 절대 권하지 않는 운동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빠른 조깅과 전력 달리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달리기가 기본 운동 아니냐고 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맞습니다. 하지만 70세 이후에
빠르게 달리는 것은 심장을 과부하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달릴 때는 심박수가 갑자기 15만 180까지 올라갑니다. 이때 혈압도 함께 200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약해진 심장과 딱딱해진 혈관이 이런 급격한 변화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달릴 때 분비되는 아드레날린과 엔돌핀이 통증을 가려서 위험 신호를 못 느낀 채 계속 달리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마라톤 대회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50세 이상입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신 실내에서 하는 저속 걷기를 권합니다. 분당 80에서 100보 정도의 속도로 숨이 차지 않는 강도로 30분간 하십시오. 이 정도면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파른 등산과 장시간 계단 오르기입니다. 등산을 평생 취미로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70세 이후의 등산은 정말 위험합니다. 올라갈 때는 심장과 다리에 무리가 가고 내려올 때는 무릎에 체중의 78배 하중이 실립니다. 연골이 얇아진 무릎엔 이런 충격이 치명적입니다. 게다가 산 위는 평지보다 산소가 부족해서 심장이 더 빨리 뛰어야 하고 기온 변화도 심해서 혈압이 불안정해집니다. 산에서는 응급 상황이 발생해도 즉시 병원에 갈 수 없다는 점도 위험합니다. 구조대가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 사이에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의자에 앉아서 하는 하체 운동을 권합니다. 앉은 채로 무릎을 들어 올리고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고 종아리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격한 에어로빅과 빠른 댄스입니다. 음악에 맞춰 몸을 빠르게 움직이면 심박수와 혈압이 급격히 상승합니다. 특히 점프 동작이나 빠른 방향 전환이 위험합니다. 순간적으로 혈압이 200mm 수은주를 넘으면 뇌혈관이 이를 버티지 못하고 터질 수 있습니다. 뇌출혈이나 뇌경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빠른 움직임 중에 균형을 잃고 넘어져서 골절상을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손목이나 고관절 골절이 자주 발생합니다. 대신 침대에 누워서 하는 스트레칭을 권합니다. 천천히 팔다리를 늘리고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이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네 번째는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헬스장에서 젊은이들처럼 무거운 바벨이나 덤벨을 들어 올리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중량을 들어 올릴 때 복압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혈압이 순간적으로 300mm 수은주 가까이 치솟습니다. 이는 심장과 뇌혈관 모두에게 극도로 위험합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힘의 발휘로 인해 허리 디스크가 터지거나 근육이 파열될 수 있습니다. 어깨나 팔꿈치 관절에도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가벼운 탄성 밴드를 이용한 운동이나 의자에 앉아서 하는 근력 운동을 권합니다.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가벼운 운동으로도 충분한 근력 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테니스, 배드민턴 같은 라켓 스포츠입니다. 갑작스러운 방향 전환 점프 회전 동작이 많아서 아킬레스건 파열이나 무릎 인대 손상이 흔합니다. 특히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자주 발생하는데 한번 파열되면 수술을 받아야 하고 회복에도 몇 개월이 걸립니다. 상대방과 경쟁하다 보면 무리하게 되고 승부욕 때문에 몸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런 심리적 요인도 부상 위험을 높입니다. 대신 의자에 앉아서 하는 상체 회전 운동이나 팔을 천천히 돌리는 운동을 권합니다.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하면서도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는 수영과 아쿠아로빅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영은 관절에 무리가 없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차가운 물이 몸에 닿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심장이 빨리 뛰게 됩니다. 또한 물의 압력이 가슴을 압박해서 호흡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도 빈번하고 물에 빠져 익사할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혼자 수영할 때는 더욱 위험합니다. 대신 침대에서 하는 전신 스트레칭을 권합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전신 근육을 골고루 늘려주는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이제 그럼 도대체 뭘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오겠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낙상 위험이 전혀 없고 심장과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는 안전한 운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실내 걷기 운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 안에서 또는 실내 운동장에서 하는 걷기입니다. 분당 80에서 100보 정도의 속도로 하루에 30분 정도 걸으시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10분마다 맥박을 체크해서 분당 100회를 넘으면 즉시 속도를 줄이거나 잠깐 쉬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걷기는 가장 자연스러운 운동이면서도 심폐 기능 향상, 하체 근력 강화, 골밀도 증가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자를 이용한 운동입니다. 등받이가 있는 안전한 의자에 앉아서 팔 올리기, 다리 펴기, 어깨 돌리기, 발목 운동, 허리 비틀기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각 동작을 10회씩 하루에 2세트만 하셔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위험이 전혀 없어서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침대에서 하는 스트레칭입니다. 누워서 팔다리를 천천히 늘리고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발끝을 몸 쪽으로 당기는 운동입니다. 하루에 20분 정도만 해도 관절의 유연성이 좋아지고 근육의 긴장이 풀려서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이제 운동할 때 지켜야 할 안전 수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 전에는 반드시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십시오. 혈압이 14,090 이상이거나 맥박이 90 이상이면 그날은 운동을 쉬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복용하고 있는 모든 약물을 확인하십시오.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은 운동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미리 상의해서 운동해도 되는지 확인받으십시오. 운동 30분 전에는 물 1컵 정도를 마시십시오. 너무 많이 마시면 운동 중 불편하고 너무 적게 마시면 탈수 위험이 있습니다. 편안하고 통풍이 잘 되는 복장을 착용하십시오. 너무 꽉 끼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안전한 신발을 신으십시오. 운동하기 전에 반드시 가족에게 알리고 휴대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십시오.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응급 연락처를 메모해 두십시오. 운동 중에 조심해야 할 증상들이 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거나 아프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숨이 심하게 차거나 호흡이 어려우면 쉬십시오. 어지럼증이 나거나 현기증이 나면 앉으십시오. 시야가 흐려지거나 복시가 생기면 위험합니다. 손발이 저리거나 마비감이 오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이런 증상이 5분 후에도 회복되지 않으면 주저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십시오. 증상을 참거나 무시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도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멈추지 말고 5분간 천천히 쿨다운 하십시오. 맥박이 정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십시오. 너무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물은 피하십시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나누어 마시십시오.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옷을 조절하십시오. 땀에 젖은 옷은 갈아입고 따뜻하게 유지하십시오. 운동 후 30분은 충분히 휴식을 취하십시오. 이 시간 동안은 다른 활동을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혈압과 맥박을 체크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제가 수십 년간 임상 경험을 통해 얻은 값진 노하우들입니다. 이것들을 그대로 실천하시면 10년 뒤, 20년 뒤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운동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나이에 맞는 올바른 운동을 하라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리하지 마시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운동하십시오. 작은 불편함이나 이상 증상도 절대 무시하지 마시고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올바른 선택과 꾸준한 실천을 통해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안전한 운동 방법으로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들이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시잖아요. 무리한 운동으로 다치시면 가족들이 가장 속상해합니다. 그러니 제발 안전하게 운동하십시오. 운동은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의 건강을 위한 투자입니다.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몸에 조금이라도 무리가 오면 언제든지 쉬십시오. 쉬는 것도 운동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통해 몸이 회복될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야 다음 운동을 더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십시오. 특히 목, 어깨, 허리, 다리 관절을 충분히 풀어주십시오. 급작스러운 움직임은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항상 천천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준비 운동 없이 바로 본 운동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최소한 5분에서 10분은 몸을 충분히 풀어주십시오. 운동 중에는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십시오. 탈수는 혈압을 급격히 변화시켜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배가 부르니 적당히 하십시오. 운동복은 통풍이 잘 되고 움직임에 불편하지 않은 것으로 입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꽉 끼는 옷은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신발은 발에 잘 맞고 미끄럽지 않은 것을 신으십시오. 발목을 잘 받쳐주는 안전한 신발이 가장 좋습니다. 운동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새벽이나 저녁보다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가 체온과 혈압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는 무리하지 마시고 실내에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극단적인 날씨는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운동 후에는 급하게 샤워하지 마시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충분히 쉰 후에 하십시오. 특히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충분한 수면입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주무시기 바랍니다. 수면 부족은 운동 효과를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식사 직후에는 절대 운동을 피하십시오. 최소한 2시간은 기다린 후에 운동하십시오. 소화에 방해가 되고 위장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일부 약물들은 운동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약이나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십시오. 운동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면 절대 참지 마시고 즉시 중단하고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이런 증상들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관절이 아프거나 근육에 경련이 오면 무리하지 마십시오. 통증은 우리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를 무시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운동 일지를 작성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언제 어떤 운동을 얼마나 했는지 기록하고 몸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함께 적어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자신에게 가장 맞는 운동량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운동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안전을 챙겨줄 수 있습니다. 혼자 운동하다가 응급 상황이 생기면 대처가 어렵습니다. 운동은 즐겁게 하셔야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운동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운동을 찾으십시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하거나 TV를 보며 하는 것도 운동을 즐겁게 만드는 좋은 방법입니다. 목표는 너무 높게 세우지 마십시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십시오. 무리한 목표는 중도 포기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운동 전에는 가벼운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완전히 공복 상태에서 운동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바나나 1개 정도나 가벼운 간식이 적당합니다. 운동 후에는 단백질 보충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삶은 달걀 하나나 우유 1잔 정도가 도움이 됩니다. 근육 회복과 재생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절에 따라 운동 방법을 조정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더위를 피하고 겨울에는 추위를 조심하십시오.
봄과 가을이 운동하기에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고 계셔도 몸의 변화는 계속 일어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운동 효과를 측정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숫자로 확인할 수 있어야 올바른 운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체중 변화도 주의 깊게 관찰하십시오. 갑작스러운 체중 증가나 감소는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체중을 재어 보십시오. 혈압은 가능하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재어 보십시오. 운동 전후의 혈압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으면 운동 강도를 줄여야 합니다. 심박수도 운동 중에 수시로 체크하십시오. 목 옆이나 손목에서 맥박을 재는 방법을 익혀 두십시오. 15초 동안 재서 살을 곱하면 1분간 심박수가 나옵니다. 운동 중 적정 심박수는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70세라면 최대 심박수는 150 정도이고 운동 중에는 10만 12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날씨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십시오. 기압이 낮은 날이나 습도가 높은 날에는 평소보다 운동 강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야외 운동을 피하고 실내에서 운동하시기 바랍니다. 호흡기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운동용품을 선택할 때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십시오. 너무 복잡하거나 무거운 기구는 피하십시오. 간단하고 가벼운 것들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운동 매트나 방석을 깔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딱딱한 바닥에서 운동하면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조명도 충분히 밝게 해서 운동하십시오. 어두운 곳에서 운동하면 넘어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운동하는 공간도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좁은 공간에서 무리하게 운동하면 부딪힐 수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도 적절하게 조절하십시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환기도 잘 시켜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운동하십시오. 밀폐된 공간에서 운동하면 산소 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운동 계획을 함께 세워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포기하기 쉽지만 함께하면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운동 친구를 만드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면 더욱 재미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운동 동호회나 클럽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무리한 경쟁은 피하시고 안전을 우선시하십시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물리치료사나 운동처방사와 상담해서 자신에게 맞는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십시오. 정기적으로 운동 방법을 점검하고 수정하십시오. 몸의 변화에 따라 운동 방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6개월마다 한 번씩은 운동 계획을 재검토해 보십시오. 운동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70세 이후에 운동 효과는 천천히 나타납니다. 최소 3개월은 꾸준히 해야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나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십시오. 운동 때문에 몸이 더 아프거나 피곤해지면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원인을 찾으십시오. 운동과 함께 올바른 식단 관리도 중요합니다. 충분한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D 섭취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염분이나 당분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수분 섭취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에 물을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마시십시오. 운동 전후에는 특히 충분한 수분 보충이 필요합니다. 금연과 금주도 운동 효과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담배와 술은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미쳐 운동 효과를 떨어뜨립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운동 효과를 상쇄시킵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 등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으십시오. 충분한 수면도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수면 중에 근육이 회복되고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늦어도 밤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십시오. 운동 기록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남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의 변화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동기부여가 됩니다.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를 격려하고 보상하십시오. 한 달 꾸준히 운동했다면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해 보십시오.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며칠 쉬었다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완벽을 추구하기보다는 꾸준함을 추구하십시오. 운동이 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양치질이나 세수처럼 당연한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운동은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건강을 해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안전한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언제까지나 젊음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안전한 운동을 통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100세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